안녕하세요. 백호선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흘림 낚시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다에 배가 한 척 떠 있고요. 지금 현재 바람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고 있습니다. 배도 왼쪽에 있고요. 오른편의 우측에 보면은 바다에 부표들이 이렇게 있네요. 부표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다량의 부표들이 놓여져 있죠. 이런 부표들은 뭐가 있냐면 낮은 수심에 부표들이 놓이는 공간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해 내막권 항 바로 앞쪽에 보면 어민들이 쳐놓은 부표 밑에 그물이라든가 통발이라든가 이제 뭐 양화장이라 이 밑에 보면 무슨 어, 미역이라든가 이런 양식장인 경우가 많고요. 이 부표들 사이에 박혀 있는 어종들을 낚시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낚시 방법은 처음에 아침에 출발을 해서 먼 거리에서 낚시를 하시다가 오후에 2시에서 3시 사이 바람이 터지기 전에 근해 쪽으로 붙습니다. 근해 쪽으로 붙어서 안전상 붙어서 바람이 너울 터질 때까지 완벽하게 터질 때까지 근해에서 부표 근처에 있는 마무리 낚시가 되겠죠. 부표 근처에서 낚시를 하시다가 너울과 바람이 심해지면 물때에 맞춰서 항 쪽으로 이동을 해서 복귀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는데요. 자, 배는 왼쪽에서 부표 있는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한번 낚시를 일단 해볼게요. 승조원은 4명, 동일하게 선장 포함해서 4명이 있고요. 바람은 현재 좌연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부표는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부표는 오른쪽에 모여져 있죠. 근데 부표 가까이 너무 붙게 되면 위험한 게 뭐가 있냐면 부표와 부표 사이에 밧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 위에 보이는 부표와 부표 사이에 밧줄이 연결되어 있고요. 때로는 밑에 부표 밑에 그물 같은 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 그물이 스크류에 감길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표와 부표 연결되는 밧줄도 갑자기 스크류에 감기면 큰 사고가 발생하니까 될 수 있으면 부표 안으로 들어간다든가 초보자분들은 그런 낚시를 하지 마십시오. 대부분 될 수 있으면 사고가 발생하니까요. 낚시도 좋지만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자, 이동합니다. 부표 쪽으로 이동하다가 부표 앞쪽에서 서행. 자, 서행합니다. 엔진은 중립. 이 상태에서 배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라인을 흘려서 채비를 흘려서 부표 쪽으로 라인을 흘려서 낚시를 할 거예요. 바람은 현재 좌연에서 우연으로 불고 있죠. 바람의 영향으로 배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배는 돌아갑니다. 큰 단면적으로 밀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자, 돌아갔죠. 이 상태로 가만히 놔두면 바람의 영향으로 배는 부표 쪽으로 계속 밀리겠죠. 계속 밀립니다. 그러면 선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쪽으로 안 밀리기 위해서 내가 왔던 곳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진 기어를 넣든가 해서 조정을 하겠죠. 자, 흘림 낚시 하실 때는 특히 부표 쪽으로 낚시를 라인을 흘려서 낚시하실 때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선수 부분에 가이드 모터가 달려 있으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없어도 상관이 없는데요. 그럴 때는 선장님이 운전할 수 있는 스킬이 조금 필요합니다. 일단 가이드 모터가 선수 부분에 달려 있다는 조건 하에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배는 좌연에서 우연으로 부표가 있는 곳으로 출발합니다. 쭉 출발해서 부표 앞에서 서행. 딱 씁니다. 딱 서 있는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바람에 의해서 배가 돌아가든 아니면 선장님이 강제적으로 옆으로 흘리든 자, 배가 옆으로 돌아갔죠. 이 상태에서 흘림 낚시 하실 때는 가이드 모터를 내립니다. 내려서 내가 지나왔던 처음에 출발했던 왼쪽 방향으로 선수 부분을 놓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배를 돌립니다. 돌린 상태에서 앙카링을 박아요. 이 상태에서요. 부표 쪽으로 배가 밀리기 전에
가이드 모터를 내려서 앙카링 기능이 있습니다. 앙카링 기능이 뭐냐면 앙카링 버튼을 딱 누르면 현 시점에서 배가 있는 시점에서 앙카링을 누르면 GPS를 실시간으로 그 포인트에다 딱 잡아줍니다. 그러면 배가 바람에 밀리거나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 가이드 모터는 그 처음에 찍었던 포인트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밀리면 되돌아가고 밀리면 되돌아가고. 그래서 가이드 모터에 처음에 포인트를 찍었던 그 좌표를 유지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앙카링입니다. 아셨죠? 근데 바람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고 있네요. 그래서 배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배가 옆으로 돌아가는 것을 앙카링 기능으로 가이드 모터가 계속 흘리면서 전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드 모터를 안 킨 상태에서 가만히 놓게 되면 배는 옆으로 돌아가겠죠. 담전력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배는 이렇게 밀리는데, 우연으로 밀리는데, 지금 조건에서는 가이드 모터를 내려서 앙카링을 박아놨기 때문에 선수 부분이 뾰족하기 때문에 바람은 이렇게 위쪽으로 밑에 쪽으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드 모터는 가만 서 있으려는 원리가 생기고요. 배는 뒤로 밀리는 원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배는 앙카링을 박아 놓으면 어떤 형식으로 되느냐, 이런 식으로 씁니다. 계속 이렇게 서 있어요. 배가 조금 밀리다가 복귀하다가 밀리다가 복귀하다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 배는 부표 쪽으로, 부표 앞쪽에 놓이게 계속 놓여 있고요. 바람이 세지면 앙카링 기능이 2노트에서 3노트, 4노트, 5노트, 10노트까지가 있는데요. 10노트까지 알아서 조정을 합니다. 그 처음에 포인트를 눌렀던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가이드 모터는요. 예, 이게 꿀팁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배를 세워 놓고요. 흘림 낚시이기 때문에 채비를 이 상태에서 내리면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리기 때문에 라인은 어떻게 될까요? 뒤로 가겠죠. 자연적으로. 봉돌도 가볍기 때문에 흘러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4명이 타고 계시면 배 뒤편으로 다 가요. 1명, 2명, 3명, 4명 뒤쪽으로 일렬로 서서 메인 엔진을 중립을 놓은 상태에서 가이드 모터만 앙카링 박아놓은 상태에서 흘림 낚시를 하시는 거예요. 라인을 뒤쪽으로 전부 다 흘립니다. 이런 식으로 흘리면 라인은 뒤쪽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바닥을 찍고 배는 서 있고 너울이 뒤쪽으로 가기 때문에 라인은 계속 흘러갈 거예요. 바닥 찍고 들었다가 찍고 들었다가 찍고 들었다가 하면서 바닥은 무조건 찍으셔야 돼요. 그렇게 흘리다 보면 이 부표 사이사이에 박혀있는 어종들이, 고기들이 그 채비를 보고 덤벼듭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하는 낚시가 흘림 낚시입니다. 근데 단 이 흘림 낚시의 조건이 가이드 모터가 있으면 편하다. 왜냐면 일렬로 뒤쪽에 승조원들이 서서 자연스럽게 편하게 낚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장님도 편하게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런데 전부 다 가이드 모터가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가이드 모터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앞쪽에 가이드 모터 없을 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이드 모터가 없을 때 방법은요. 자, 이동해 볼게요. 처음부터. 조건도 똑같습니다.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고 오른쪽에 있는 부표로 향하다가 부표 앞에서 배를 돌립니다. 내가 처음에 왔던 방향으로 배를 돌립니다. 정정할게요. 다시 배가 부표 앞에까지 옵니다. 예, 이렇게 오게 되겠죠. 그 상태에서 배를 돌리지 않고 낚시를 흘립니다. 이럴 때는 가이드 모터가 없기 때문에 배가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라인을 내리면 부표 쪽으로 라인이 흐르겠죠. 배는 가만히 있고요.
그럴 때 승조원들은 어떻게 하느냐? 앞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가이드 모터가 없기 때문에요. 왜? 부표 쪽으로 라인을 흘려야 하기 때문에 엉킴 방지를 위해서 뒤쪽에 있었다면 배 밑으로 라인을 흘러서 제대로 낚시가 안 되겠죠. 측면 쪽으로 던져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이 낚시했을 때는 가능하겠죠. 제자리 서서 가운데에 위치한 낚시꾼이 두 명이라면 한쪽으로 흘리고 위쪽으로 흘리고 밑에 쪽으로 흘려서 낚시를 가능하겠죠. 그럴 때는 가이드 모터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승조원들은 앞으로 가게 됩니다. 앞에 가서 라인을 오른쪽으로 흘려서 낚시를 하대요. 근데 선장님은 어떻게 하시냐? 배를 댈 수 있으면 현 위치에다가 고정을 시켜야겠죠. 그럴 때는 핸들을 반드시 고정시켜 놓고요. 기아를 일단만 후진을 넣습니다. 후진 일단만 넣고 살짝 후진 기어가 넣습니다. 너무 세게 넣지 말고요. 살짝만 후진 기어만 넣고 될 수 있으면 배가 뒤로 가지 않고 현 위치에서 고정되게끔 방향타를 움직이지는 않고요. 그렇게 운전을 해줍니다. 그러면 앙카링을 박아서 거꾸로 뒤에서 낚시를 하는 것처럼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낚시를 하시면 되고요. 왜 배를 후진 기어를 넣느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배를 가령 가이드 모터가 달린 것처럼 배가 왔던 곳으로 바라보고 전진 기어를 놓게 되면 헐 자체가 V헐이기 때문에 앞쪽이 뾰족하기 때문에 배는 앞으로 가는 성질이 강합니다. 강한데 바람도 있을 거고요. 배가 너울이 생겨서 너울 모양도 있을 거고요. 배는 너울 모양에 따라서 왼쪽으로 틀어지느냐 오른쪽으로 틀어지느냐 틀어집니다. 그러면 전진기어를 살짝 넣는다고 해도 배는 정방향으로 90도로 앞쪽으로 반듯하게 가지는 않아요. 전속력으로 넣었을 때는 갑니다. 근데 저속으로 기어를 일단만 넣었을 때는 가다가 왼쪽으로 흐르든가 오른쪽으로 흐르든가 배는 치우치게 됩니다. 그러면 운전할 때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배를 뒤로 돌려놓고 후진기어를 놓게 되면 뒤쪽 부분에는 대부분 바닥 헐 자체가 평평하기 때문에 닿는 면적이 윗부분하고 밑에 부분하고 닿는 면적이 똑같겠죠. 그러면 파도가 너울이 있어도 물은 튑니다. 대신에 후진기어를 넣기 때문에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고요. 밑에 부분에 단면적 평평한 면에 물이 바디쳐서 위로 물을 조금 튈 수는 있습니다. 근데 후진기어를 세게 넣지 말고요. 살짝 집어넣고 후진기어를 넣게 되면 단면적이 평평하기 때문에 배는 될 수 있으면 위로 아래로 꺾지 않고 반듯하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기어를 세게 집어넣지 않고 1단 기어만 넣고 살짝 기어만 넣어준다면 핸들 대신에 반듯하게 놓으셔야 돼요. 좌나 우로 틀어놓으면 배는 뭐 밑으로 가든 위로 가든 움직이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표는 배를 반듯하게 뒤로 가게끔 세우는 게 목적입니다. 자, 선장님은 그렇게 세워놓고 승조원들은 앞으로 이동해서 부패 쪽으로 라인을 흘려서 바닥 찍고 흘리고 바닥 찍고 흘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낚시를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표와 사이에 박혀있는 광어라든가 부표 사이에 있는 우럭이라든가 그런 어종들이 튀어나가서 그 라인을 몰고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표가 놓이게 되면 자, 낚시를 할 때 부표 쪽으로 이동을 하다가요. 이 부표가 촘촘하게 있는 경우 있고 뜨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표가 많이 군집되어서 있는 공간에는 될 수 있으면 부표를 가로질르지 말고요. 부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크게 배를 돌려서 포인트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세거나 바람이 없거나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표와 부표 사이는 끈으로 묶게 됩니다. 일직선으로 끈으로 다 바둑판 모양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운전이 서툴르신 분들은 부표 사이에 라인을 못 보고 지나가다가 스크류에 라인이 감기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큰 사고가 발생하니까요. 그걸 주의를 해서 항상 바다 위에 떠 있는 부표를 이동했을 때는
육안으로 확인을 하시고요. 그렇게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둑판 모형으로 촘촘하게 부표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둥글 원형을 기준으로 해서 뜨문 통발들이 아니 부표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사이로 부표와 부표 사이가 넓으면 넓을수록 그 사이로 지나가도 상관없으세요. 단 부표 사이로 지나갈 때는 전속력으로 가다가 서행하는 거. 혹시 모를 변수가 있기 때문에요. 부표와 부표 사이가 멀어지면 될 수 있으면 돌아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부득이하게 부표 사이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촘촘하게 있는 부표 사이는 될 수 있으면 지나가지 말고요. 돌아가십시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좀 돌아가십시오. 그래야지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고요. 부표와 부표 사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밑에 공간은 뭐가 있느냐? 둥글스런 어망줄이 있습니다.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그럴 때는 부표와 부표 사이 라인이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어망줄 부표 하나와 부표 사이에 밑에 부분에 어망줄로 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물과 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촘촘하게 놓여져 있는 곳보다는 물 위에 떠 있는 어망줄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거를 유념해서 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바다에 낚시할 때는 그 전속력으로 움직이다가 주변에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주변에 작은 어선이라든가 주변에 배가 있으면 예의상 서행 주행을 하는 게 예의입니다. 그리고 배 가까이 지나가서 휑 하고 지나가지 말고요. 그럴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배 가까이 지나가지 말고 배가 있으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이동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래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낚시했을 때는 나보다 작은 배나 작은 콤비보트, 그보다 더 작은 고무보트 같은 경우는 물하고 배하고 딱 맞닿아 있기 때문에 사람이 멀리서 전속력으로 달리게 되면 시야는 좁아집니다. 자동차 운전도 똑같죠. 속도를 내면 낼수록 내가 운전자가 보는 시야는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항상 운전했을 때는 선장님은 항상 그런 점을 유념해 하셔서요. 내가 가는 방향에 배가 있으면 직진으로 접근하지 말고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피항을 해서 그 배와 좀 떨어진 상태에서 운전을 하십시오. 그렇게 안전하고요. 가령 내만권에 이동을 하다가 카약이라든가 고무보트라든가 작은 배들이 있으면 이 배들은 취약점이 뭐냐면 큰 배가 지나가면은 큰 배가 만들어 놓은 너울 때문에 그 배들은 너울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붙어서 운전을 하시게 되면 그 내가 만든 너울 때문에 카약이 뒤집어진다거나 고무보트가 뒤집어진다거나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큰 배들은 될 수 있으면 주변에 작은 배들이 있으면 서행을 해라. 전속력으로 포인트까지 진입을 하다가 주변에 작은 배들이 있거나 또 뭐 동일한 사이즈가 배가 있어도 가까이 붙지 말고요. 멀리 돌아가되 부득이하게 가까이 붙어서 지나갈 경우에는 그 배가 가까이 놓이기 전에 RPM을 낮춰서 서행 주행을 해서 천천히 그 위치를 벗어난 다음에 속력을 내서 다시 포인트까지 이동하는 그런 운전법을 해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클린 낚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는 필드에서 광어나 농어나 아니면 방어도 그렇고요. 특정 어종을 잡을 수 있는 꿀팁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는 배를 물 위에 어떻게 띄우는지, 트레일러에 얹혀져 있는 배를 바다에서 어떻게 띄우는지, 어떻게 올리는지 그런 방법들을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그 다음 시간에는 트레일러 면허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소형 면허가 없기 때문에 대형 면허를 취득을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소형 면허가 생겼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어, 운전 면허를 취득을 하시고 트레일러 운전을 하시는 게 안전하겠죠. 그래서 그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간단한 꿀팁이 있습니다. 요령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도 면허를 취득을 해서 가지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순차적으로 영상을 준비를 해서 올릴 테니까요. 많은 성원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백호선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